선생님, 그날은 평소랑 다르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 자세로 해보고 싶다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무심한 남편 앞에서 용기 내어 꺼낸 한마디.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감정의 마지막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죠. 오, 오늘은 좀 특별하네? 그 말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몸도 더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단순히 체위를 바꾸자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어요. 라는 조용한 선언이자 내 마음 좀 알아봐줘요. 라는 감정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걸 놓칩니다. 오늘은 그냥 기분이 다른가 보네? 하고 넘겨버리죠.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상담실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관계의 표면보다 감정의 단절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먼저 체위를 제안하는 순간엔 반드시 감정적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단지 이런 게 좋다는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다는 존재감의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중년 여성 환자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식어가는 걸 느끼며 이번엔 옆으로 누워서 천천히 안아주면서 해보면 어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그건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라고 받아쳤고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 등을 돌리고 누워 잠들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체위를 말한 건 그냥 안기고 싶었어요. 천천히 감정이 닿는 속도로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 여자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요. 이처럼 여성의 체위 제안에는 감정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도권, 자존감, 감정적 유대,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라는 확인. 그걸 몰라보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엔 침묵이 남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남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만이 부부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여성이 어떤 체위를 먼저 제안했을 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남성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의 방식까지 모두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진짜로 열리는 순간은 당신이 체위 자체보다 그 말을 왜 꺼냈는지를 먼저 이해했을 때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부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결혼 23년 차. 밖에서 보기엔 다정해 보이는 중년 부부였지만 아내는 말수가 적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전 밤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엎드린 자세로 해보면 어때요? 남편은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오, 오늘 분위기 다른데? 그리고는 꽤 들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표정마저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 체위를 말한 건 남편이 저를 좀 더 원했으면 해서였어요. 몸만이 아니라 제가 여자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길 바랐던 건데 그 사람 눈에는 그냥 야한 장면처럼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이 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성이 특정 체위를 제안하는 건 단지 새로운 자극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엔 감정적 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위는 그 허기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이런 사례를 많이 마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체위 변화처럼 보여도 그 안엔 감정, 신뢰, 존재감이 겹쳐져 있죠. 실제로 해외 심리상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체위 선호 변화는 성적 호기심보다 애착 안정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여성이 이 자세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한 여성은 관계 중 갑자기 과감한 체위를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요. 라는 작은 용기이자 마지막 기대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만 보지 마세요. 그녀가 말한 그 한마디 속엔 감정이 숨어 있고
그 감정을 먼저 읽어낸 사람만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해석 없는 반응은 금지입니다. 그냥 기분 전환인가? 색다르게 해보자는 건가? 이런 반응으로 넘겨버리면 그녀의 마음은 다시 다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체위를 제안했다는 건 그 자체로 감정의 신호탄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눠드릴게요. 여성이 직접적으로 어떤 체위를 제안했을 때 그건 단순한 자극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안엔 감정의 요구, 존재감에 대한 갈망, 그리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싶은 내면의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먼저 꺼내는 자세, 바로 옆으로 누워 껴안은 채 하는 스푼 체위입니다. 이 자세는 보기엔 가장 부드럽고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심리는 오히려 가장 깊고 섬세합니다. 왜일까요? 스푼 자세는 단순히 편안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가능한 체위. 그녀는 한쪽 팔에 안긴 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내가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 당신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땐 내 감정까지 꼭 안아주세요. 실제로 이 자세에선 속도나 자극보다 호흡의 리듬과 체온, 그리고 껴안는 감정의 밀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스푼 체위는 내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편안한 자세니까 라고만 해석해버리면 그녀는 실망하고 그리고 조용히 감정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남성이 그녀의 숨소리, 떨림, 손끝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감정적으로 조율해줄 때 여성은 단순한 쾌감을 넘어서는 정서적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녀는 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뒤에서 해줘요. 많은 남성들이 흥분하는 이 자세. 그러나 여성이 먼저 말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를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자극이 강한 만큼 심리적으로는 불안정성과 무방비함이 공존하죠. 즉, 이 자세를 먼저 제안했다는 건 자극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무너질 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여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날 뒤에서 해줘요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갑자기 흥분해서 속도를 높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내가 지금 다 드러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구나 라는 상처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세는 자극의 끝이기도 하지만 감정적 신뢰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는 남자만이 그녀에게 쾌감의 상대가 아니라 감정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녀는 단지 체위를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열고 감정을 맡긴 용기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자극에만 반응하며 흥분해버린 남편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된 상상을 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감정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못만 봤죠.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녀가 제안한 그 체위, 그 안에 담긴 감정을 꺼내도 과연 당신은 안전한 사람인가요? 여성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내가 당신 안에서 여자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그녀의 마음속엔 그런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은 그 신호를 그저 성적 취향의 변화쯤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갑자기 분위기 전환하자는 거구나.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하고 싶었나 보네. 이런 반응은 그녀에게 내가 말한 건 의미 없는 행동이었구나 라는 상처로 돌아옵니다. 특히 여성의 감정은 거절당한 후 더 이상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등을 돌리고 눈을 피하고
접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녀에게서 연결을 시도하는 마지막 실이 끊어진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여성들이 속으로 갈망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체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리를 들어 올린 채 몸을 여는 자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강한 자극을 떠올리기 쉬운 자세이지만 실제로 이 자세는 가장 깊은 감정적 열림을 상징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세를 말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지금의 나는 당신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그만큼 믿고 싶었어요. 다리를 들어 올리고 몸을 여는 건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당신에게 나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감정적 노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남편이 그저 자극으로만 반응하거나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시선을 피한다면 그녀는 곧바로 마음을 닫습니다. 그 자세를 다시는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눈빛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자세를 할 때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눈빛 안에 존중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욕망만 있는지를 그녀는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위는 결코 단순한 성적 행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여성에게 있어 감정, 신뢰, 존재감, 그리고 관계의 온도까지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녀는 포르노처럼 행동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게요. 그걸 당신이 알아봐 주세요. 라는 감정의 용기를 단 한마디에 담아낸 것입니다. 이 자세로 해볼래요? 이 신호를 아는 남자만이 진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젠 당신이 준비될 차례입니다. 체위 그 자체보다 그녀가 그걸 왜 말했는지를 먼저 읽는 남자.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당신에게 몸뿐 아니라 감정과 기억까지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건 꼭 내 얘기 같다. 그만큼 많은 부부가 겪는 일이지만 말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진료실에서 실제로 마주한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 곁에 누군가가 겪고 있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김영철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40년 차 겉보기엔 다정하고 평온한 중년 부부였지만 아내는 늘 관계에서 남편의 리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이번엔 그냥 옆으로 누워서 껴안고 천천히 해보면 어때요? 김영철 씨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죠. 그건 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을 그 한마디는 아내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매일 밤등을 돌린 채 누웠고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체위를 말한 건 그냥 남편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천천히 감정이 닿는 속도로 내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여자일 수 있다는 걸 느껴보고 싶어서요. 근데 그 말조차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고백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체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를 묻는 말이었다고요. 두 번째는 인천에 사는 70세 최기석 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늘 같은 방식으로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변화를 시도할 기회조차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감정에 무뎌진 채 반복되는 패턴만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관계 중 아내가 처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이번엔 뒤에서 해볼래요? 기석 씨는 당황했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왜 해? 그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후 단 한 번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도 스킨십도 점점 사라졌고 상담실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엔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말했습니다. 그 체위가 무슨 의미인지 그땐 몰랐어요. 그냥 성적인 방식의 하나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아내가 그걸 말한 건 자신을 저에게 온전히 맡기고 싶다는 뜻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직도 저를 느끼고 싶어서 여전히 저와 연결되고 싶어서 꺼낸 말이었는데
전 그걸 그냥 야하다고만 여겼어요. 그 말 속엔 깊은 후회와 함께 남편으로서의 미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세 이재훈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건강했고 관계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늘 남편 주도의 반복된 방식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다리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재훈 씨는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흥분했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단 한 번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고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진료실에서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 자세를 제안한 건 남편에게 내가 아직도 여자라는 걸 진짜 여자로 봐달라는 마음이었어요. 몸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제 감정까지 껴안아 주길 바랐는데 그 사람은 제 마음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관계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말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여성은 단지 체위를 바꾸자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 안엔 감정의 언어, 신뢰의 신호, 존재의 확인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그저 육체적인 반응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수단처럼 느껴지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감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 행동보다 더 큰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아내가 꺼낸 그 한마디,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기술이나 체위의 방식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정과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하려면 반드시 몸이 함께 따라줘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표현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남성기로 이어지는 에너지와 체력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변화는 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실천하는 혈관 활성 루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땅콩 10알, 생강편 한 조각 그리고 꿀 한 숟갈.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남성기의 혈류를 자극하고 발기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자연의 순환 정력 부스터입니다. 땅콩에는 천연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단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말초 신경을 자극해 감각을 깨워줍니다. 여기에 꿀은 피로를 풀어주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한 번 꾸준히만 해도 몸이 예민하게 깨어나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녁 루틴도 있습니다. 삶은 검은 콩 한 숟갈, 생토마토 반 개, 그리고 잣 5알. 이 조합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자의 활동성과 생존력을 도와주는 항산화 조합입니다. 특히 잣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도우며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남성의 전립선과 성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관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약보다 강한 건 바로 지금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자연의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체와 골반입니다. 몸의 중심은 결국 아래에서 버텨주는 근육들이고 그 근육이 무너질 때 관계의 중심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처음엔 5번도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열흘만 꾸준히 하면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관계 중 흔들림 없는 지지대가 만들어집니다. 관계의 지속력과 밀도는 결국 이 기초적인 하체 근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누워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굴리는 동작. 이건 단순한 움직임 같지만 실제로는 치골 근육을 깨워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스푼 체위나 뒤에서 하는 체위처럼 중심을 잡고 밀고 당기는 힘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치골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감정이 있어도 유지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약도 도구도 아닙니다.
단 하나,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입니다. 나는 오늘 다시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가 되겠다.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당신보다 먼저 그녀가 먼저 느끼게 될 겁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당신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요? 당신이 다시 날 여자로 만들어주네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간 그녀가 기다려온 감정이 담겨 있고 당신을 향한 신뢰와 연결의 시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된 남자입니다. 그 말 당신도 반드시 듣게 될 날이 옵니다. 당신이 다시 날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그녀의 체위 제한 앞에서 당황하거나 머뭇거렸던 이유, 그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 감정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내 몸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수많은 생각과 자존심이 겹쳐서 결국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멈춰버렸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음식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작은 운동으로 몸의 중심을 세우며 무엇보다 그녀의 말 속에 숨겨져 있던 감정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체위를 먼저 제안한 건 그저 자극을 바꿔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 앞에서 더 원하는 여자가 되고 싶다는 감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고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남자, 다시 그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번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그녀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는 남자가 되겠다. 이 다짐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되지만 가장 먼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그녀일 겁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 준비됐어. 오늘 당신 끝까지 책임질게.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신 분들은 단지 성생활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아닐 겁니다. 관계 전체를 다시 연결하고 감정의 끈을 되살리고 싶은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 당신을 저는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상담실에서 마주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의 방법들을 담아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삶이, 그리고 감정이 다시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